유인 창업과 다르게 좀 무인 창업에서 조금 더 특별히 챙겨야 될 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무인 점포라는 개념,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인 점포인데도 무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무인 점포라 그래서 갔더니 막 진짜 개판이 돼 있고 지저분하고 이러면 그런 점포는 좀 가기 좀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가기 싫어지고, 아무리 무인 점포지만 사람이 관리한다는 그런 사람의 냄새를 좀 많이 풍길 수 있게끔 꾸준히 가서 매일 가서 좀 정리하고 청소도 좀 잘하고 잘 닦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청소나 이런 것도 직접 하세요? 그렇죠. 매일 가서 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매니저를 써가지고 평일에는 매니저가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직장인이실 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퇴근하시고 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셨던 거예요? 퇴근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뭐 갑자기 뭐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갑자기 뭐 일이 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런 경우도 있고, 빨리 가서 쉬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다 한 바퀴 돌고 좀 빨리 일어나서, 또 밤에 있었던 일 정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오전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보통 우리 매출은 저녁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한 6시 이후부터 한 9시에서 한 10시 사이, 그때가 이제 좀 많이 집중이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 이제 퇴근하고 그 시간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치이죠. 막 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있죠. 무인 점포의 그런 이점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장이 막 정리하고 걸레질하고 있고 막 이러면 청소하려고 그러면 또 괜히 먼지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나와서 기다렸다가 고객 나가게 되면 그때 또 하고, 그게 이제 되면 관리 시간도 많이 걸리죠. 고객도 안 좋고 사장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안 좋고. 그래서 아침에 가면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빨리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아침 시간을 좀 활용한다는 거,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한 매장당 평균 관리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분 이내, 30분도 안 걸리고 뭐 한 15분? 15분에서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언저리? 그게 되는데, 이제 평일 중에서도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 물건이 들어오는 날은 한 2시간 정도, 뭐 많게는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많이 걸리는 날도 있지만 적게 걸리는 날도 있죠. 이제 그걸 이제 다 평균 잡아서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하루에. 아이스크림 세벼가 그다음에 뭐 10개 가져가 놓고 9개만 결제한다는 뜻이.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굉장히 좀 걱정됐던 게 딱 2가지인데, 네. 그 로스나 냉동고가 문제가 있을 때, 네. 냉동고를 누가 문을 열어놓고 갔다거나, 아니면 냉동고에 전기가 차단이 돼가지고 고장이 났다거나. 다 녹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녹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 냉동고 한 대에 들어가는 그 아이스크림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한순간에 날아가면 100만 원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잖아요.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로스도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가져가는 사람, 그 다음에 찍다가 의도적이진 않았는데 한 개 덜 찍었는데 가져간 사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를 덜 찍고 가져간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죠. 계속 이제 티가 나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또 뭐 주변 주민분들도, 아니면 주변 상가 사장님들도 제보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 티가 나니까, 몇 시 몇 분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CCTV를 쫙 돌려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딱 티가 나면 사진 한 장만 딱 걸어놓으면 거의 24시간 안에 검거가 됩니다.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뭐 재고도 이렇게 보면서 매출이 이거밖에 없는데 상품이 많이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 해당되는 CCTV를 한번 쭉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관심 가져야죠. 실제로 이렇게 적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번 있죠.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거의 뭐 훈방이죠. 대부분 이제 그 어린애들이 많고 사진을 올려놓으면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요. 빨리 사진을 내려달라. 큰일 나죠. 그 주변 다 그 이웃 사촌들인데. 얼굴까지 다 이렇게 해놓는 얼굴 거예요? 이제 모자이크를 하죠. 인상착의. 그렇죠. 인상착의가 있으니까. 있고, 뭐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은 알죠. 네. 아무리 얼굴을 가려놔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부모님이 막 뭐 돈을
뭐 배상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괜찮다고 그냥 대신에 그 애랑 미팅을 좀 하게 해달라. 교육을 좀 하죠. 직접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뭐 작은 거지만 네가 나중에 커서는 정말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나보고 막 피하지 말라 이제. 괜찮다. 이제 뭐 너희 죄를 사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해줘.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계기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받아봤자 얼마 받겠어요. 큰 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동네 장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또 우리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 고객을 잃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직은 못 봤어요. 저희 매장에서는 결제가 된 줄 알고 갔는데 결제가 안 된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걸 이제 또 몽타주를 딱 붙여놓으면 또 24시간 내로 또 연락이 와서 결제 받고. 신기하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결제 받고 바이바이 하시고 하면 되죠. 다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구나 일단. 그렇죠. 범인 잡는 게 쉽습니다. 참 쉬워요. 그냥 몽타주만 딱 붙여놓으면 24시간 내에 철컹철컹 이렇게 바로 오게 되죠. 이제 의도적이진 않은데 왜 의도적으로 개 진상 부리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막 덥다고 막 냉동고 안에 막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다든지. 그런 사람 있죠. 막 이렇게 막 소변을 본다든지 뭐 이런.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이제 뭐 시원하니까 그 우리 매장 안을 이제 뭐랄까 만남의 장소,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여름새 시원하니까. 그런 경우 이제 보면 장시간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 매장에 연결된 스피커로 이제 샤우팅 한번 하면 이제 나가고. 뭐라고 샤우팅 하십니까? 이제 나가 주셔야 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깜짝 놀라겠다. 목소리 갑자기 나오면. 깜짝 놀라죠. 거의 뭐 한 10초 내로 나갑니다.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가지고 훅 나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었고, 그 뭐 대소변을 누가 보고 나갔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누가 이제 토하고 나간 경우는 있었죠. 키오스크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CCTV로 보는데 집에서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누가 이렇게 그 키오스크를 안고 있더라고요, 여성분이. 안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자는 거예요? 처음엔 뭐 뒤에 뭐가 빠졌나, 키오스크 뒤에 뭐 이렇게 계산대 뒤에 뭐가 빠져서 이렇게 보고 계신가 했는데, 한참을 안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자는구나.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가?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112를 불러야 되나? 119를 불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유유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이제 CCTV 확대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딱 보니까 숙취의 흔적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냥 많이 드셨더라고요. 또 긴급하게 출동을 했죠. 네. 그 뒷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냄새도 날 거고. 그렇죠. 그 새벽에 가가지고 또 다 치우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완전 뭐 정말 개진상은 아직 없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유흥가 쪽에는 쉽지가 않겠네요, 관리가. 왠지 매출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유흥가는 제가 봤을 때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픈한 매장들 중에서는 유흥가 상권은 하나도 없어요. 가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죠. 지나가면서 아니면 술 마셔가지고 술 깬다고 이제 뭐 그 같이 있는 사람들 뭐 10명 있다. 그럼 10개를 사가지고 나눠서 먹겠죠. 근데 주택 상권처럼 봉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유흥가와 자기가 사는 지역은 거리가 있을 거니까 굳이 가지고 갈 필요 없겠죠. 그다음 유흥가 같은 경우 이제 술을 다 이만큼 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죠. 굉장히 좀 무법천지일 가능성도 높고 거기는 뭐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키오스크를 뜯어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 TV에 가끔 나오는 그 이제 막 그 빠루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찔러 확 제껴가지고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뭐 TV에 나오는 그런 잊을만하면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그 약간 우범지대에 있는 그런 매장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뉴스에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딱 특정해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은 좀 싫어하니까 뭐 집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려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상권이죠. 상권을 잘 보고 이제 그런 우범 지역이나 비행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나 그다음에 뭐 불법 체류자가 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좀 피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흥 상권 이런 데는 좀 피해서 자리를 골라야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뭐 음료수가 됐든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선정 기준? 세팅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대리점에서 기본 세팅을 해주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안 나가는 게 좀 보이죠. 그러면 그거는 넣지 마라. 고객들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넣어달라.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어차피 유통기한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좀 마음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업자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이 이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가면 좀 뭐 베스트 상품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랭킹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웬만하면 고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권마다 먹히는 상품이 있고 안 먹히는 상품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좀 안 나간다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재고 처리될 때까지 발주를 정지를 하고 그걸 치우고 나서 또 신상품 그런 이제 베스트 중에서 좀 잘 나가는 것들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순환을 시키고 교환을 하는 거죠. 음료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음료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만 갖다 놓죠. 뭐 그 음료도 엄청난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딱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품들만 구성을 딱 해놓죠.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그렇죠. 정말 대표적인 그렇죠. 콜라 사이다, 뭐 커피나 뭐 이온 음료, 마스타 이런 거. 마스타는 좀 PX에 들어가야 돼. 그 구매 경로를 좀 링크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아니 마스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알아요. 어떻게 하시지? 예전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 그 매장을 이제 1호점을 오픈할 때 네. 그냥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죠. 자신감으로 그냥 뭐 할 수 있겠다. 제가 뭐 경험들이 많으니까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죠. 뭐 이렇게 완벽하게 뭐 아는 건 아니고 다른 매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해왔지만 그래도 그런 디테일들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 보면 첫 번째 매장이 5평이었는데 네. 10평짜리 에어컨이 붙어 있었어요. 벽걸이로. 그럼 충분하지 않나.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에어컨을 켰는데 아무리 세게 틀어도 더운 거예요. 왜 그러지? 그 냉동고에서 그 일어나는 그 열기가 제법 세요. 그리고 5평이다 보니까 좁으니까 그 열기가 5평에 냉동고가 4대가 들어갔었거든요. 거기가 하나, 둘, 셋, 넷. 4대. 그 4대가 5평에 딱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열이 굉장하더라고요. 훅 올라오는구나. 네. 아무리 틀어도 에어컨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평수 곱하기 한 최소 3 정도는 돼야지 그 에어컨이 감당이 돼요. 또 뭐 여유 있으면 더 좋겠죠. 한 곱하기 4 정도 되면 더 좋겠죠. 힘이 넘쳐나는 에어컨이 있으면 더 좋겠죠. 최소 3은 곱해야 된다. 평수에 곱하기 3. 그래야지 그 열기를 이제 가라앉힐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시원해야지 고객들도 와가지고 뭐 거기서 머무르든 뭐 상품을 좀 시원한 환경에서 구매를 하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죠. 당연히 되는 줄 알았죠. 5평인데 10평이면 그래 뭐 곱하기 2배인데 괜찮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저같이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뭐 관련된 정리된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책도 물론 그런 것도 없었고 요즘에는 이제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그 창업하시는 데는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시행착오도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에어컨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어컨은 이제 에어컨 업자한테 저희는 에어컨 다 중고로 구매를 합니다. 네. 굳이 뭐 새 거 살 필요 없으니까 네. 중고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많이 상심을 해가지고 20평짜리 그냥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0평짜리를 매입을 하면서 얘를 떼서 가져가셔라. 뭐 그게 또 필요한 데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차감해서 저는 결제를 한 거죠.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세요? 있죠. 네. 그리고 쉽지 않을 텐데 여기 들어가시네요. 그죠. 웬만하면은 저희가 이제 피하는 편인데 네. 그것도 이제 분석이 필요하죠. 그 상대 그 경쟁점에 대한 분석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들이 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저들의 매출을 우리 쪽으로 뭐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 상권을 좀 세부적으로 분리하다 보면 이쪽 상권하고 이쪽 상권이 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편에. 이게 딱 바로 옆에 붙는 경우는 없어요. 도로를 하나 두고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가 많죠. 이게 도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할 때 보면 도로는 장애물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도로를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에 매장이 있으면 이분들은 굳이 도로를 넘어갈 이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또 다 저희 목표 고객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고객만 확보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제 들어갔던 데가 많죠. 두 군데가 목표했던 것만큼은 매출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상대로. 네.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금 그 경쟁점이 폐업을 했고, 예, 뭐 저희 때문인지 뭐 잡아먹었네요. 뭐 의도치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 매출이 예. 좀 더 늘어났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매출이 또 조금씩 오르고 있죠. 반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 매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아이스크림 사러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딱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은 이제 점점 오르고 있죠. 그러면 방어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 반대편에 또 누가 또 들어올 수 있죠. 그 자리에. 네. 폐업을 한 그 자리에. 네. 웬만하면 들어오진 않겠죠. 폐업된 걸 보고 누가 또 들어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뭐 대응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아가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씨면 이제 둘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경쟁력이 들어온다고 쳐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길을 걸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하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컨셉에 맞게끔 우리 길을 걸으면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업계에서 우리보다 크게 뭐 메리트가 있고 뭔가 뭐 정말 이쁘고 그런 매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하게 다를 게 또 없어요. 우리 업계들 보면 다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고 그다음 뭐 다 비슷한 구성, 뭐 다 비슷한 구조 이런 거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와도 우리와 차별화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면 되고 만약에 반대편에 또 생겼다라고 해서 그쪽을 먹는다 해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뿐이지 그들이 뭐 조금 더 가져가도 우리 목표량은 달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만족하고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는다. 욕심 부르면 또 탈이 나잖아요. 순이익하고 수익률이 궁금하거든요. 뭐 매출에 따라 뭐 또 다르죠. 네, 뭐 네, 지점마다 다를 것이고. 다 다르죠. 뭐 메인률은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과 뭐 과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0%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과자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이게 다 다르거든요. 뭐 과자마다 달라요. 또 뭐 35%도 있고 뭐 40%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뭐 20% 후반도 있고 막 다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한 30% 초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월에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30% 초반이지만 그냥 30%를 잡으면 되겠죠. 계산하기 좋게. 그럼 이제 30%면 300만 원이 남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임대료, 전기세, 각종 뭐 관리비니 뭐니 이것저것 쭉 빼면 그게 순수익이 되는 거죠. 300 중에서 한 200, 150에서 200 정도 사이라고 보면 될까요? 또 월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세가 보면 뭐 한 100만 원 언저리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세와 뭐 관리비 이것저것 다 하면 최소한 150은 그냥 나가겠죠. 그러면 300에서 150 빼면 100만 원 초반? 이 정도 되겠죠. 1,000만 원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매장에 100만 원이 남았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만약에 한 5개의 매장을 했다. 그 5개의 매장이 다 100만 원씩 남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100만 원 이상 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5개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200만 원이 넘어. 200만 원이 넘는 매장은 제가 봤을 때 대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200만 원. 그 순수익 200만 원 이상 남는 건. 그 뭐 그냥 100만 원만 잡아도 5개 매장을 하면 하루에 5시간씩 뭐 근무를 한다라고 치고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괜찮죠. 주부분들이나 이제 뭐 전업주부분들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뭐 실제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 하는 게 약간 여유의 시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시는 건 참 괜찮지 않겠나. 그럼 이 아이스크림이나 무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표님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당연하죠. 이제 뭐 그 얼마 남냐. 얼마 벌 수 있냐? 뭐 천마디가 그거죠. 사실 하기 나름이고 입지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굉장히 설명하기 이제 그때부터 길어지죠. 애매하네. 네. 그럼 일단 나한테 술을 한 잔 사달라.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쭉 이제 썰을 푸는 거죠. 한 2-3시간 떠들어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냥 알았다고 그냥 말아요.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구나. 여기서. 그렇죠. 그냥 생각만 하고 했으면 좋겠다. 돈 되네. 근데 자기는 자신 없다. 이러면서 그냥 다 흐지부지 되죠. 부업을 하기가 좀 괜찮네요. 아침에 가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좀 쏠깃합니다. 주업이 되기는 힘듭니다. 네. 주업을 하려면 한 10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메인으로 그냥
아예 다 때려치고 매장 10개 하면 주업하시면 돼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 아이스크림 차원과 관련돼서?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무인 그 구멍가게 아저씨라는 것도 지금 브랜드를 내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멍가게는 뭐 파는데요? 아이스크림 아저씨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스크림 아저씨라고 하면 그 간판에 아이스크림 아저씨라고 딱 붙어 있으면 딱 봤을 때 아이스크림만 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념,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구멍가게라는 걸 이제 붙이게 됐죠. 구멍가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 그런 가게를 이제 만들고 싶어가지고 구멍가게 아저씨라는 걸 했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생필품이니 그다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밀키트 이런 뭐 음료 뭐 각종 그 마트에서 파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브랜드를 만든 이유가 무인 마트 쪽으로 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는 그 범위가 좁은 거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마트라는 좀 큰 개념으로 좀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지금도 그런 그 계획을 좀 하고 있고 무인 마트 쪽으로 무인 편의점도 뭐 무인 마트나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무인 마트의 작은 개념이 무인 편의점이라고 보면 되니까 약간 큰 무인 마트 그걸 이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무인 편의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새벽 시간대라든지. 그렇죠. 그런 대기업들과의 어떤 경쟁은 어떻게 좀? 편의점 업계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뭐 일부 이제 무인으로 돌리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상암에 저 가봤습니다. 네, 그 아예 무인 점포를 이제 테스트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편의점이 5만 개 이상 되는 이 상황에서 유인 매장이 99.999%란 말이죠. 유인 매장을 무인 매장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은 매장이 그 많은 점주님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많이 들죠. 뭐 이것저것 바꿔야 되는 게 많죠. 엄청 많죠. 그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술과 담배는 무인으로 못 팔죠. 근데 무인으로 팔 수 있는 뭐 자판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 자판기도 비싸죠. 한 대당 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놓으려고 하면 뭐 본사에서 뭐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비용 감당이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점포는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잘 되는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 쓰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감당을 해가지고 빨리 바꾸고 싶겠죠.